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호 손해다정사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룹이었는데 애프터스쿨, 오렌지 카라멜도 하고 그리고 배우도 하셨던 리지 양이 이번에 음주사고를 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과거 발언했던 것이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은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는 제2의 살인자를 볼 때다. 그리고 뭐 꼭 이렇게 신고를 하겠다. 대리비용 2만 원만 안전하게 내면 귀가할 수 있는데 몇만 원 때문에 술 먹고 운전을 해서 되겠냐,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싫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요 2021년 5월 18일경 오후 10시 12분 저녁이죠. 이때 택시가 가고 있었는데 후미에서 리지 양이 추돌을 한 사고인 걸로 보여요. 수치는 뉴스 기사상으로 봤을 때 0.08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세 가지의 책임을 지게 되죠. 택시 운전사도 있고 택시도 부서졌을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인 처리, 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벌금을 내든 징역을 가든 형사적으로 내가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0.08이니까 면허 취소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는 대인 처리에 대해서 치료비가 됐든 보상이 됐든 다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는 내가 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는요 0.08 이상 0.2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사고고요. 행정적으로는요 0.08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고 2년 후에 면허 다시 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적인 거, 민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음주운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받는 치료, 보상, 그리고 차량에 대한 수리, 플러스해서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휴차료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리지 양의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건보다 좀 사고가 크다, 그리고 사람이 크게 다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인피가 크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형사에다가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민사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들한테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구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은 대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1억 1,000만 원까지 내가 자기 부담금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5,5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책임보험과 의무보험 사이에 보험사에서 내주는 금액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자기 부담금은 상당히 커져서 민사적으로도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형사적으로는요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부상을 입혔다 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상해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면 다시 처벌을 받게 되죠.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 들어가요. 사람이 크게 다쳤다, 죽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징역받을 거 집행유예 받고 싶고, 집행유예 받을 거 벌금 받고 싶고, 이렇게 형을 또 낮춰야 되거든요. 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또 형사 합의까지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요, 형사 합의와 이런 벌금 같은 거를 담보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놓거든요. 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할 겁니다. 근데 그 운전자 보험도 이렇게 음주 사고 같은 경우는 면책이어가지고 내 생돈을 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 보험에서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내는 것도 많아지고 내가 처벌받는 것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상당히 사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면허 취소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상당히 음주운전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나는 안 하겠지, 이런 사고 나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 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음주운전 취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그냥 대리운전 꼭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호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원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고를 내면 과실치상죄로 원래는 형벌을 받아요. 근데 교통사고 사고에서는 내가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아, 형사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에 있어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안에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음주운전 중에서도 인피가 얼마나 났느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으냐, 괘씸하냐 안 괘씸하냐, 이런 거를 봐서 형이 부과가 되는 건데, 가령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 이렇게 중앙선 침범 사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졸음운전을 해갖고 중앙선 침범해갖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랑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쳐가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랑은 똑같이 12대 중과실 사고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거든. 이건 범법행위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2020년도에 20년도 10월 달에 법 개정이 된 것은 음주운전은 정말 강하게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변경이 된 거고, 자기도 정말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를 벌리고 나서 여기서는 소속사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소속사가.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해가지고 정말 속고대죄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리지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민사적인 책임도 지고,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도 지고,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도 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죠, 공인으로서. 그러니까 연예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것은 책임이 일반인보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 자기의 직업군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를 낸 사람도 직업군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근데 돌아가신 분이나 크게 만약에 다쳤다고 하면 그 사람의 직업도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